네, 드디어 이제 우리 아이가 입학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학부모님들이 고민들이 꼭 있으시죠. 우리 아이 한글을 어느 정도 익히게 하고 이제 1학년에 들어가야 할까? 어디에서 뭐 공부를 시키든 숙제를 하든 책을 읽히게 하면 좋을까? 선행학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아이는 그 시기를 놓쳤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라도 공부 정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서울의 사립유석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교육 관련 저서 또 강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취학 시기에 이미 이렇게 친절한 어른이 있고 누군가가 실감나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면 그 아이는 공부 정서감이 형성됐습니다. 미취학 시기에 그렇게 읽어주는 것에 대해서 미처 몰랐고 소홀히 했다면 1, 2학년 시기에도 잠들기 전이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잠들기 전 너무 중요하다고. 잠들기 전이라도 책을 읽어주세요. 우리 아이는 본인이 혼자 읽을 수 있는데요. 네, 혼자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 실감나게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실감나게 읽어주고 그 시간 동안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중요해요. 혼자 앉아서 읽기 싫은데 억지로 읽게 하는 건 공부 정서감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학년이라도 꼭 책 읽어주는 시간 확보하시고요. 심지어 저는 고학년 아이들도 교실에서 10분씩 책을 읽어줘요. 고학년 아이들이 읽는 책은 이제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짧은 건 뭐 일주일 정도 읽어줘야 되고 긴 건 뭐 2주에서 3주가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 권을 다 읽어주고 나면 어떤 아이들은 도서관 가서 방금 선생님이 끝내준 그 책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읽고 싶어요. 이게 읽어주기에 효과가 돼요. 그 아이는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공부 정서감이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죠. 1, 2학년 아이들은 훨씬 더 효과가 좋으니까 꼭 읽어주기 소홀히 하지 말아 주시고요. 이 시기에 학부모님들이 고민들이 꼭 있으시죠. 우리 아이 한글을 어느 정도 익히게 하고 이제 1학년에 들어가야 할까? 이제 공교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막 책 읽게 하시느라고, 글자 가르치느라고 같이 싸우고 힘들이지 마시고 학교에 오면 학교에서 다 가르칩니다. 실제로 한 3개월 정도 학교를 다니면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고요. 또 아무리 늦어도 한 학기 정도 지나가면 책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시기에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라는 곳을 갔습니다. 유치원보다 훨씬 큰 곳에 갔어요. 많은 아이들이 한 교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자신의 어떤 학습 관련, 공부 관련한 실력을 남들과 다르네? 라는 걸 느끼게 돼요. 아이가 교과서를 펼쳤는데, 물론 그림을 통해서 좀 유추하고 이해하는데, 그래도 글자를 전혀 모를 경우 약간 긴장하고 난감해하고, 따로 그 와중에 옆에 친구들은 줄줄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 좀 위축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글자를 떠듬떠듬 읽을 수 있는 정도는 하면 아이가 가서 글자로 인해서 위축감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뭐 학교에서 권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뭐 진행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이제 1학년 들어가면 받아쓰기 하는 것. 받아쓰기를 했는데 나는 10개 중에 3개, 5개 맞고 다른 친구들은 다 맞고 그것만으로도 벌써 나는 뭔가가 많이 뒤처졌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한다면 그것만은 꼭 집에서 미리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받아쓰기가 모르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받아쓰기 표 같은 걸 줍니다. 그럼 미리 다음날 무엇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한 10분, 20분 연습하면 학교 가서 무난하게 볼 수 있어요. 어른들이 보기에 받아쓰기 별것 아니죠. 나중에 얼마든지 다른 것들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사자 입장은 달라요. 내가 이렇게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만약에 뭐 1학년, 2학년 시기에 하는 학급이 있다면 그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고, 또 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집에서 며칠에 한 번씩 엄마가 이렇게 주면서 이런 거 한번 써보게 해볼 거야 라고 하면서 써보는 것 아이들에게 성취감 줄 수 있습니다. 무리한 양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아이는 공부를 잘하네 라고 생각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1, 2학년씩. 그게 뭐냐면 공교롭게도 수학이에요. 나는 1부터 50까지 세는 게 힘든데 어떤 아이는 1부터 50까지 막 줄줄줄 세고 있습니다. 나는 덧셈 뺄셈을 하려면 손가락을 이렇게 세고 있는데 어떤 아이는 쑥쑥쑥 바로바로 적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초등 1학년 입학 전에 손가락 세기를 하지 않고 1의 자리 숫자를 가지고 덧셈하는 것, 그리고 덧셈 후에 이제 뺄셈이 나오죠. 뺄셈은 더 어려워합니다. 훨씬. 그래서 1의 자리 뺄셈 정도를 손가락 수세기 하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라도 생각하면서 적을 수 있는 정도를 사전에 조금 익혀 두시면 그 아이가 학교 가서 나는 공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구나.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그거 어떻게 풀었어? 하는 시선들을 느끼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뭔가를 더 해보고 싶다라는, 마찬가지로 정서감으로 받아들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흥미 위주의 교육을 공부 정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흥미 위주의 교육이 꼭 공부 정서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배움에 대한 정서감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는 상태가 더 공부 정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부모의 표현들은 뭐냐면 과정을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실수한 것을 딱 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또는 잘하면 잘한 결과만 얘기해요. 정말 잘했네. 공부 정서가 좋아지는 과정은 실수했을 때 어떤 연유로 실수를 했는지, 잘했더라도 이건 너가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해낸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그 과정을 물어보는 과정 중에 이제 자신의 이 과정 안에서 실수도 인정받을 수 있고 잘한 과정은 더 흥이 나고 정서감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자, 받아쓰기 30점을 받아왔습니다. 안 좋은 표현입니다. 어제 연습했잖아. 이것밖에 안 되네?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하고 끝냈습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맨 마지막 것만 틀렸네. 이 마지막 거에서 어떤 게 헷갈린 거야? 마지막 거에서 이걸 이응을 나는 니은처럼 그렇게 헷갈렸어. 그러면 본인이 어떤 과정으로 틀렸는지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이 결과론적인지 과정의 질문인지 정서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이제 마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학년 시기에 그럼 우리 아이를 어디에서 뭐 공부를 시키든 숙제를 하든 책을 읽히게 하면 좋을까? 보통은 우리 아이가 입학을 하면 이제는 이 방을 아이방이 아니라 공부방으로 이제 세팅을 하시죠. 책상도 좀 이렇게 딱 사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책꽂이에도 책들을 이렇게 쫙 꽂아 놓습니다. 동화책이든 뭐 학습 만화든 이렇게 쫙 꽂아놔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죠. 학교 숙제가 있으면 너 방에 들어가서 숙제를 하면 돼 라고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없죠. 없는 아이를 방을 만들어주고 넌 이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해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동화책을 읽어요. 이제 방이 생겼다고 방에서 읽으래요. 책상에 앉아서 읽는데 읽다 보니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방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사전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하고 밖으로 나가는 그 거리감이 사실 방 하나지만 상당히 멉니다. 아이는 이제 억지로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채로 읽다가 책을 내려놓고 그림을 그리거나 다른 걸 끄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시기에는 거실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단 기준점은 있습니다. 거실에 아이가 혼자 있으면 방에 혼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엄마가 뭐 부엌에서 뭘 하고 있든
아빠가 옆에서 TV를 보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엎드려서 책을 읽다가 엄마 이거 무슨 단어야? 이건 무슨 뜻이야? 아빠 이거 만들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바로 달려가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해서 모르는 순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가정에서 보통 이제 거실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하자면 좀 힘들어 하셔요. 왜냐하면 거실이 조금 어수선해지거든요. 여기는 책이 있고, 여기 뭐 지구본이 있고, 여기 뭐 도화지가 있고, 그래요. 예. 그 상황을 좀 견뎌주셔야 됩니다. 물론 일정한 장소에 놓고 정리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어수선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선생님, 언제쯤 공부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잠잘 때, 놀 때, 쉴 때 공부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공부방이 아니죠. 방은 편안하게 쉬는 곳이에요. 그럼 언제 방에 책상에 가서 공부하나요? 그거는 아이가 압니다. 이제 이렇게 밖에서 엎드려서 아니면 누워서 뭐 앉아서 책을 읽다가도 무언가 숙제를 하다가도 어느 정도 좀 더 몰입이 필요하고 굳이 이제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 주변에 묻지 않고 내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몰입해서 긴 시간 집중하기 위해서 본인이 방을 찾아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중학년 이상, 이제 고학년쯤이 되면 이제 공부 정서가 갖춰진 아이들이 스스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진짜 자기 주도 학습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초등 입학 시기 1, 2학년 아이들 공부 정서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면 1, 2학년이라도 엄마나 아빠가 잠들기 전에 책 읽어주기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한글은 떠듬떠듬 읽는 수준 정도.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래도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받아쓰기 하고 수학, 이제 1의 자리, 덧셈, 뺄셈 정도 익히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것 이제 공부 장소가 거실이라는 것. 그럼 3학년 이후부터는 공부 정서를 어떻게 형성시킬 수 있나요? 고민 중이신데 제가 무거운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공부 정서는 이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희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학년 이후부터는